이번 튜토리얼은 구독자분의 댓글을 참고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프로입니다. 오늘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모션이 아닌 빈티지한 타이프 디자인을 해볼 건데요. 제작에 앞서 과정을 먼저 프리뷰 해보자면, 우선 패턴을 제작하고요. 제작한 패턴을 텍스트에 입히고, 패턴이 입혀진 텍스트의 빈티지 합성, 마지막으로 배경을 만들어서 완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디자인 소스를 직접 만들고 제가 일전에 올린 카메라 워크 모션의 소스를 활용하면 멋진 응용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홍프로 필름스쿨에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타이프 모션 과정, 애프터 이펙트 기초 과정,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배워볼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 정보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N을 눌러서 패턴이 될 콤프를 만들 건데요. 이름은 패턴이라고 지어주고, 넓이 1920, 높이 1080, FPS 60, 듀레이션 5분 정도로 완료해 주도록 합니다. 상단의 쉐입 툴을 이용해서 적당한 크기로 박스를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속성 검색창에 사이즈를 서칭해서 렉탱글 패스 1에 넓이를 1920, 높이는 1080 나누기 6을 해주도록 합니다. 6개를 만들 거니까요. 레이어를 다시 닫고 앵커 포인트를 센터에 맞춘 후에 얼라인을 이용해서 탑, 미들로 위치시켜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D를 눌러가면서 총 6개를 복제해줍니다. 맨 밑에 레이어는 얼라인을 바텀에 맞춰주고요. 컨트롤 A로 모든 레이어 선택, 디스트리뷰트 레이어로 상하 간격을 맞춰주도록 합니다. 이제 패턴 컬러를 변경할 차례인데, 색감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컬러 어도비닷컴을 이용해서 다양한 컬러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저는 미리 준비했던 컬러 소스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온 소스를 구석으로 옮기고 작업간에만 보이도록 가이드 처리, 걸리적거리지 않게 락까지. 이제 레이어 색상들을 바꿔줄 건데요. 첫 레이어는 같으니까 패스, 두 번째 레이어부터 색상을 차례대로 바꿔주도록 합니다. 패턴 컴프를 또 한번 프리컴프 시켜주고요. 새로 만들어진 컴프 이름은 텍스트라고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여기 글씨를 써야 하는데, 저는 미리 복사해둔 카피를 붙여넣기 해줬고요. 크기를 좀 더 키우고 얼라인을 센터, 미들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열려있는 속성을 닫고 패턴을 상위 레이어에 알파미트 시켜주면 이렇게 패턴이 입혀지고요. 터블런트 디스플레이스 이펙트를 검색해서 적용하면 이렇게 뒤틀림이 발생하고요. 속성 창을 이용해서 사이즈를 더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의 스케일을 좀 줄여주고 이펙트 검색창에 모션 타일을 찾아서 적용, 미러 위치 체크, 아웃풋 넓이와 높이를 적당히 키워주도록 합니다. 레이어의 로테이션도 좀 기울여주고 마음에 드는 위치로 살짝 옮겨줍니다. 자, 이제 빈티지 합성을 하기 위해서 텍스트 콤프를 프리콤프 시켜주고요. 이름은 텍스트 블렌드라고 바꿔줍니다. 블렌드 콤프의 텍스트 레이어를 컨트롤 D로 복제해주고요. 다시 컨트롤 Y를 눌러서 솔리드를 하나 생성해줍니다. 생성된 솔리드의 노이즈 HLS를 찾아서 적용해주고요. 노이즈의 라이트니스 값을 1000 정도 주도록 합니다. 여기에 다시 가우션 블러를 적용해서 블러니스 값을 2 정도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이펙트 이름을 복사해서 솔리드 레이어 이름을 바꿔주고요. 이번 레이어를 노이즈처럼 보이게끔 상위 레이어에 루마 인버티드 매트를 적용해줍니다. 이번 레이어를 솔로 모드로 보면 노이즈처럼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다시 솔로 모드를 꺼주고 블렌드 모드를 오버레이로 합성시켜줍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화면을 좀 확대해주고 플러그인 검색창에 커브스를 찾아서 적용, 명도를 좀 낮춰서 좀 더 어둡게 합성시켜줍니다. 3번 레이어를 컨트롤 D로 또 하나 복제하고요. 프로젝트 패널에서 솔리드를 저와 같은 위치로 불러옵니다. 불러온 레이어의 프랙탈 노이즈를 찾아서 적용시켜주고요. 프랙탈 타입은 로키로, 노이즈 타입은 리니어로 바꿔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고, 콘트라스트를 올려주고 브라이트니스를 내려서 명도 대비를 강하게, 트랜스폼을 열고 스케일을 좀 줄여줍니다. 컴플렉시티도 좀 올려서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작업간 헷갈리지 않게 플러그인 이름을 복사해서 레이어 이름을 바꿔주고요. 4번 레이어도 3번 레이어에 루마 인버티드 매트 시켜주도록 합니다. 솔로 모드로 보면 이런 형태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펙트 패널에서 커브스를 찾아서 적용시켜주고 얘도 좀 어둡게 명도를 낮춰줍니다. 솔로 모드를 꺼보면 이렇게 얼룩져 있는데 블렌딩 모드를 오버레이로 적용하면 좀 더 자연스러워지죠. 자, 이제 한 가지 더 합성할 건데요. 5번 레이어를 컨트롤 D로 복제된 레이어의 솔로 모드를 켜주고 우클릭 레이어 스타일에 이너 섀도우를 넣어주고요. 이너 섀도우의 속성을 열어서 투명도 만땅, 합성 모드를 디졸브로 바꿔주고 디스텐스와 초크, 사이즈를 조절해서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게끔 만들어줍니다.
이제 이너 섀도우는 닫고 블렌딩 옵션을 열어서 어드밴시드 블렌딩 필 투명도를 0으로 다운시켜줍니다. 이러면 이너 섀도우 값만 남게 되고요. 오버레이어의 속성을 닫고 솔로 모드도 꺼주고 프리콤프를 시켜줍니다. 이름은 텍스트 디졸브라고 지어주고요. 무브 올에 체크, OK. 다시 텍스트 블렌드 컴프로 가서 디졸브 레이어가 선택된 채로 플러긴 패널에서 가우션 블러를 찾아서 적용해주고요. 블러니스를 살짝 올려서 이렇게 좀 눌러주도록 합니다. 다시 레이어를 선택해서 오파시티를 열고 투명도를 쭉 다운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빈티지 합성이 끝났고요. 이제 배경을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텍스트 블렌드 컴프를 프리콤프 시켜주고요. 이름은 텍스트 토탈이라고 바꿔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레이어가 선택된 채로 플러긴 패널에서 드롭 섀도우를 찾아서 적용시켜주고요. 적용된 드롭 섀도우를 컨트롤 D로 복제해서 2개로 만들어줍니다. 위쪽 섀도우의 디스텐스는 다 줄여주고요. 이렇게 글자에 바짝 붙을 수 있게 소프트 값은 살짝 올려주고, 두 번째 섀도우는 퍼져나가는 그림자로 쓸 거기 때문에 투명도를 좀 낮춰주고 소프트 값을 살짝 올려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섀도우 이펙트를 겹쳐서 쓰면 하나를 쓸 때보다 좀 더 풍부하고 디테일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플러긴 패널에서 베벨 알파를 찾아서 적용하면 이렇게 엣지에 하이라이트를 줄 수 있고요. 옵션 값을 좀 조절해서 엣지 하이라이트를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라이트 컬러 옵션도 열고 명도를 좀 낮춰서 너무 강하지 않게 자연스럽도록. 자, 프로젝트 패널에서 솔리드를 하나 불러오고요. 컨트롤 D로 2개 더 복제해줍니다. 복제된 애들은 눈을 꺼주고 맨 아래 레이어를 선택해서 그라디언트 램프를 찾아서 적용시켜줍니다. 램프 쉐입은 레디얼로 바꿔주고요. 저는 스타트 값을 이쯤에 둬서 하이라이트로 쓸 거고요. 엔드 값은 좌측 아래로. 그리고 컬러 옵션을 열어서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색상을 조절해줍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다시 2번 레이어에 눈을 켜서 선택한 후에 프리셋 패널에서 노이즈 HLS를 찾아서 적용시켜줍니다. 솔로 모드를 켜고 라이트니스 값을 좀 올려주고요. 여기에 가우션 블러를 찾아서 적용, 블러리니스를 살짝 올려서 좀 눌러주고, 아까처럼 이펙트 이름을 복사해서 레이어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제 솔로 모드를 끄고 합성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적용, 투명도를 많이 줄여줍니다. 확대해서 보면 이런 텍스처 느낌이 나오도록. 이제 세 번째 레이어의 눈과 솔로 모드를 켜준 후에 프리셋 패널에서 프랙탈 노이즈를 찾아서 적용시켜줍니다. 노이즈 타입은 리니어, 콘트라스트와 브라이트니스를 좀 낮춰주고요. 트랜스폼의 스케일을 키워서 얼룩의 덩어리가 매우 크게 만들어주고, 컴플렉시티도 좀 올려서 선명하게. 자, 다시 솔로 모드를 끄고 합성을 오버레이로 적용해주면 이런 느낌의 텍스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처럼 이펙트 이름으로 레이어 이름을 만들어서 네이밍 정리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해주도록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부자 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마구마구 부탁드리고요. 응용하셔서 멋진 디자인 만드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